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양보사시험 1교시 35문제 연속 문제풀이를 한번 준비해 와봤어요. 자, 바로 문제풀이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1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경직성의 감소, 2. 유대감의 강화, 3. 내향성의 증가, 4. 의존성의 감소, 5. 우울증 경향의 감소.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교재라든지 그 외에 많은 연구에서 보면요. 노년기로 갈수록 좋지 않은 부분은 좀 증가가 되고 좋은 부분은 좀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내향성 증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젊을 때는 밖에서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보통 그 관심사가 내면을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아무래도 감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증가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직성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요. 유대감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상실하게 되고요. 의존성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몸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감소라기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우울증 경향도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장교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평가, 2. 총괄평가, 3. 순환평가, 4. 욕구평가, 5. 기능상태평가. 자, 정답은요? 네, 이번에 정답은 4번 욕구평가입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 가정에 우리가 배치가 되기 전에 센터에서 시설장이나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욕구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그 욕구평가를 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 환경, 정신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욕구 평가라고 합니다. 욕구 평가를 할 때는요, 대상자가 가진 신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위안을 도모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정답은요? 네, 3번의 정답은 매우 쉬웠습니다. 4번 말벗과 상담자죠. 우리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위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서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루에 최대 몇 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루에 최대 6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 보호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훈련을 제공한다. 1. 방문 간호, 2. 방문 요양, 3. 단기 보호, 4. 주야간 보호, 5. 노인 요양시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집중하고 봐야 되는 건 어떤 파트였을까요? 이 파트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3번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여라고 하니까 왠지 노인 요양시설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수급자 안내사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한다. 2.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은 20%만 낸다. 3. 장기요양 보험료를 4회 이상 미납 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갱신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 5번,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요? 네.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혹시 인정서를 발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암기해 볼게요.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나는 4등급이 아니야. 우리 대상자는 3등급의 어르신이 되어야 될 정도의 신체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호자분들이 느끼신다면요. 보호자분들 혹은 이제 본인이 될 수도 있겠죠. 대상자분들이 직접 이의 신청서를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다시 재등급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내야 되죠. 20%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4회 미납이 아니라 6회 이상 미납했을 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갱신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1. 관장, 2. 흡인, 3. 귀약 투여, 4. 욕창 관리, 5. 비위관 제거.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귀약 투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이나 비위관 삽입, 도뇨, 욕창관리, 투약 이런 의료행위는 하지 않아요. 의료행위는 누가 해야 되죠? 네, 의료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 옳은 것은 아유, 이놈의 다리가 문제요.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 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 봐 걱정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 정답은요? 네, 정답은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대상자가 정말로 나가고 싶어 한다, 단풍 구경을 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딱 주지만 난 그냥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줄까 봐 안 갈래. 이런 건 어때요? 여기에 문화 파트 있죠? 네, 문화에 대한 권리, 문화 자유에 대한 권리가 좀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 옳은 것은 3번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8번입니다.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C를 복용한다. 3. 커피 섭취를 권장한다. 4.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5.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자,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골다공증 환자들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 비타민C가 아니라 D를 복용하셔야 되고요.
커피 섭취를 권장하지 않죠. 카페인들은 우리가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아니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자, 9번입니다.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는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변비를 예방한다. 자, 요실금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아니, 우리가 요실금 얘기를 하는데 왜 식이섬유소 변비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요실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요. 변비를 예방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중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될 거고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소변이 자꾸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복부가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만일 전문가의 의견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로 하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정답은요.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줄긋고 별표 치시고 이 부분을 특히나 기억하시면 요거를 찾아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배출된다고 호소하신대요. 대상자의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복합성 요실금, 2. 역류성 요실금, 3. 신경성 요실금, 4. 과민성 요실금, 5. 절박성 요실금. 자, 정답은요. 정답은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소변을 좀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게 돼버리는 혹은 소변이 배출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복합성 요실금, 배의 압이 너무 높아져서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 할 때 소변이 배출되게 돼버리는 거 우리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 외에 또 우리 책에는 역류성 요실금 나오는데요.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계속 넘쳐 흘러가지고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실제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낮은 습도, 2. 피부 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중추신경계 이상. 자, 정답은요.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크다고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라고 할 때 그때 대상포진이 잘 온다고 하니까요. 항상 본인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이 대상포진이라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 질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띠 형식으로 굉장히 아프거나 이렇게 띠 형식으로 모양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의 모양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2.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3.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린다. 4.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5. 근육 강화를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등의 운동을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요, 조금만 무릎에 힘이 가해져도 굉장히 무릎이 아프다,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요.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진 않죠. 활동 정도가 많아지면 더 아프시겠죠?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주로 오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들이면 안 되겠죠. 더 무거워지니까 체중 부하가 더 심해지면 내 무릎이나 이런 곳이 더 아프겠죠. 근육 강화를 위해 계단 오르기, 등산. 이 부분은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더 바람직한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통증이 심하고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약지손가락의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3.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4.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 5.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히면 완화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낮에 통증이 심하고 밤에 통증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밤에 더 통증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약지손가락의 기능장애가 아니라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입니다.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살짝 완화되죠.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히면 악화됩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통증이 나타난다. 1. 방사통, 2. 경추 통증, 3. 수근관 증후군, 4. 어깨 통증, 5. 팔꿈치 외측 상과염.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팔꿈치 외측 상과염.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다 올리고 그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에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선생님들 교재 114쪽을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제 설명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헷갈린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 노란 색깔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되실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2.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늘어난다. 3.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4. 약물의 흡수력은 줄어들지만 제거 능력은 향상된다.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높아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입니다. 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흡수력이 감소돼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수도요,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짜거나 단맛을 느끼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더 짜고 더 달게 먹게 되는 거죠. 약물의 흡수력은 줄어들지만 제거 능력도 감소됩니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높아져 아니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낮아져서 변실금이 발생되는 거죠. 항문이 관략근이 탁 조여줘야 되는데 그런 긴장도가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17번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결핵, 3. 천식, 4. 비염, 5. 인플루엔자.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 인플루엔자,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2. 많은 사람이 방문하도록 한다. 3.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닫아둔다. 4. 밤에는 커튼을 열고 불을 꺼둔다. 5.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죠.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죠.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달아두는 게 아니라 열어서 시간을 좀 알게 해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커튼을 열고 불을 꺼두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9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다. 2. 새우, 달걀, 노른자 등의 음식을 섭취한다. 3. 지방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섭취량을 늘린다. 4. 나이가 들면 활동량은 줄어드나 기초대사량은 증가한다. 5. 당질 대사 능력은 좋아져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자, 정답은요? 네,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시게 하는 게 좋죠. 달걀이나 새우 등의 음식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요.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아요. 지방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니까 섭취량을 제한하셔야 되겠죠. 활동량은 줄어드나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 활동량도 줄어들고 에너지 요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당질 대사 능력은 좋아져가 아니라 당질 대사 능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겠습니다. 20번 분비물 묻은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1인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고무 제품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린다. 3.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빛에 말려 소독한다. 4. 음압을 이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감염의 위험이 없다. 5.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건조대에 걸어두는다. 자, 정답은요. 우리가 자주 보기 어려운 물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하게 닦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고무 제품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요. 15분 이상 끓인 후 씻어서 말리는 거고요. 씻어서 말릴 때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말립니다. 요즘에는 카테터들이 일회용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시는 곳에 가신다면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죠. 음압을 이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며 하여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건조대에 걸어 놓는다가 아니라 물에 담가 놓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려는 상황이다. 지팡이와 다리를 내딛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지팡이 나오면 너무나 쉽게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자, 관련 영상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표시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자, 정답 바로 그냥 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예요. 자, 제가 외워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계단을 오를 때 오치건마 지네 엄마, 너네 엄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좀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엄마. 사투리에서 지금 엄마가 지네 엄마, 너네 엄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지금 엄마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은 오히려 내려갈 때는 반대로 외우시면 되니까 내려갈 때는 지마건으로 외우시면 얘네 두 개를 바꾸시면 되니까 오히려 편하겠죠? 하나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올라가려는 상황이니까 건, 오른쪽 편만 비라 그랬으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리 형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2. 조리된 음식이 남아있을 경우 냉동 보관한다. 3.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한다. 4. 냉동식품은 해동 후 남은 음식은 다시 냉동한다. 5. 음식을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간격을 띄워 놓는다. 자, 정답은요. 네, 요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음식을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간격을 띄워 놓아서 음식물 사이사이에 냉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실온보다는 냉장실에서 해동하게끔 나와 있어요. 조리된 음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아니라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어야 되겠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 보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냉동식품은 해동 후 남은 음식은 다시 냉동한다. 냉동했다가 해동했다 다시 냉동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독감, 3. 결핵, 4. 머리니, 5. 노로바이러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죠. 자, 24번 바로 넘어갈게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무리 운동은 생략해도 된다. 2.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내린다. 3. 과거 운동 수준을 회상하며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다. 4.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권장한다. 5.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요.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하는 게 좋겠죠. 노인뿐만이 아니라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모든 대상자 혹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유연성도 높일 수도 있고 근육 손상도 방지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높은 수준의 운동에서 점차 낮은 강도가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로 달라져야 되겠죠. 과거 운동 수준 회상하면서 고강도 하면 다치겠죠. 능력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탁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요. 빠르게 내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금지합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25번입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수면 문제로 옳은 것은 1. 금방 잠이 든다. 2. 낮잠이 없어진다. 3. 늦게까지 잠을 잔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 수면량이 늘어난다. 자, 정답은요. 네,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화로요, 우리는 밤중에 자꾸 깨죠.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로 하여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의 올바른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6번입니다. 1번,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한다. 2번, 낮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실시한다. 3번, 잠이 오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4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5번, 함께 자는 사람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다른 방을 쓴다. 자, 정답은요. 네,
노인의 올바른 수면 관리 방법으로는요. 5번 함께 자는 사람이 만일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요. 방을 따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마다 잠을 자면 정작 저녁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낮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 자칫 무리하면 안 되겠죠. 잠이 오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 아니죠.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피하 지방층이 줄어든다. 2. 손톱이 견고하고 얇아진다. 3.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굵어진다. 4. 표피가 두꺼워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5.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이 감소한다. 자, 피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정답은요. 네, 피하 지방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얇아지지 않고 굵어지고요.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얇아지고요. 표피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고요. 그리고 입가와 뺨 등의 얼굴털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2. 폐경, 3. 당뇨병, 4. 남성 호르몬 부족, 5. 연골의 탄력성 저하. 자, 정답은요. 2. 폐경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고 나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첫 번째 폐경을 꼽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부족,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칼슘 섭취 부족, 음주, 흡연, 카페인의 과다 섭취 등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절별 생활 안정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여름에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 2. 겨울에는 새벽에 가볍게 걷기 및 조깅을 한다. 3. 겨울에는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한다. 4. 겨울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신경 써서 한다. 5. 여름에는 햇빛이 잘 드는 오후에 야외 작업을 실시한다. 자, 정답은요. 네, 겨울철 생활안정 수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한 번 더 나왔네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여름에 몸에 딱 맞는 옷 불편할 수 있겠죠. 겨울에 새벽에 가볍게 걷는 거, 새벽에 나가시는 거 위험할 수 있죠. 겨울에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 실내겠죠. 여름에 햇볕이 잘 드는 오후에 야외 작업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울 수 있죠. 자, 30번입니다.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식, 2. 경구유동식, 3. 경관유동식, 4. 잘겐 썬 음식, 5. 갈아서 만든 음식.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경관유동식이 되겠습니다. 연화 능력이 떨어지고 의식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경관을 통해서 유동식을 제공하셔야겠죠. 자, 3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1. 단호하게 한 번만 설명한다. 2.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해준다. 4.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으면 소통을 중단한다. 5.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화를 내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모든 대화는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대해주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한 번만 설명해서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요, 의사소통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 왜 이 대상자들은 그냥 일반 대상자들이 아니라 치매 대상자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임종 적응 단계로 옳은 것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 어떤 걸까요? 1번 수용, 2번 분노, 3번 우울, 4번 부정, 5번 타협. 정답은요.
네, 정답은 부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 부정이 되겠죠? 우울은 아실 거고, 수영, 나는 지쳤어. 라고 수용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리고 타협, 다른 거 다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타협이 되겠죠. 예시랑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 예시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3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 2. 이동욕조, 3. 성인용 보행기, 4번 지팡이, 5번 목욕의자.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이동욕조죠. 이동욕조는 대여 물품이고요. 나머지는 다 구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보통 대여 문제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문항이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요. 대여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말을 걸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 노인학대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방임, 2. 성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요. 네, 이성교제를 방해하거나 말을 걸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 무시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정서적 학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대상자의 임종 직후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제거해 놓는다. 2.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은 밝게 조절한다. 3.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까지 덮어놓는다. 4. 사후강직이 시작되면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자,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네, 5번입니다. 베개를 이용해서요, 어깨와 머리를 살짝 올려주시면요, 대상자의 얼굴색 변화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대상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제거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역시나 그 동안에도 의료인이 하셔야 되는 의료 파트입니다. 방을 깨끗이 하고 조명은 밝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차분하게 좀 놔두셔야 되죠.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놓는다. 네, 그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후 강직이 시작되면 네,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시작돼서가 아니라요. 시작되기 전에 네,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사실 임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에서는 임종 어르신을 쉽게 보시긴 어렵겠지만은 요양원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임종 어르신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족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대상자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실기 45문항으로 조만간 또 문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